당신 아버지,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겁니까? 상견례 자리에 막노동꾼 복장이라니? 중소기업 대표인 정태수는 예비 사돈을 향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65세 박철수, 그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막노동꾼이었죠. 딸은 눈물을 흘렸고 정태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옆 테이블의 외국인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부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글로벌 건설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정태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이 막노동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수진 아버지 맞아요? 김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레스토랑,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예비 사돈 상견례를 위해 정태수 사장 부부는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68세 정태수는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65세 부인 김순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던 예비 사돈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65세 박철수, 그는 건설 현장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깨끗이 빨아입긴 했지만 옷감에 밴 시멘트 가루 자국과 낡은 안전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박철수 씨,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죠. 박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딸 수진이 황급히 옆에 앉으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35세 박수진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의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약혼자 정민호와 함께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38세 정민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중소건설사의 부장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코를 찡그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서 시멘트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민호가 저런 집안과 결혼한다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박철수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철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정태수는 거만하게 메뉴판을 넘기며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와인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가져오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는 의미심장하게 박철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시와 과시가 섞인 시선이었죠. 와인 리스트를 받아든 정태수는 자랑스럽게 읊었습니다. 2015년산 샤토 마고로 하죠. 이 정도는 되어야 상견례답지 않겠습니까? 박철수는 와인 리스트를 잠깐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5년 빈티지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숙성이 덜 됐죠. 정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막노동하시는 분이 와인을 아십니까?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철저히 박철수를 배제한 채 진행됐습니다. 정태수 부부는 오직 수진의 학벌과 직장, 그리고 연봉에만 관심을 보였죠. 수진 양은 참 훌륭하더군요. 명문대 건축학과 출신의 설계사무소 실장이라니. 김순자가 겉으로는 칭찬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박철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죠?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자비랍니다. 박철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자신의 일을 설명했죠.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노동이요? 65세? 네,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인천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수주했습니다. 500세대 규모죠. 중소기업이지만 이 정도 프로젝트는 거뜬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히 듣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안 안전성 검토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인천 지역은 연약 집안이 많아서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을 더듬었죠. 그야 당연히 했죠. 전문가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김순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수진 양, 결혼 후에는 어디 살 계획이세요? 설마 전세는 아니겠죠? 저희 둘이 합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진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민호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니까 걱정 없죠. 그녀는 은근히 박철수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정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닥쳐, 민호야. 내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정태수가 아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민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박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정태수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청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중소기업 대표 자리에 올랐죠. 그런 제가 보기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65세에 막노동하시는 분과 사돈을 맺는다는 건 솔직히 저희 체면에 안 맞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봤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정태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수진 양,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죠. 저희는 솔직히 이런 배경을 가진 장인어른을 모실 수 없습니다. 김순자가 거들었습니다. 수진 양도 이해하셔야죠. 우리 민호가 회사에서 아버지가 막노동꾼이라는 소문 들으면 어쩌려고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박철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죠. 다만 조용한 관찰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떳떳하게 일하십니다. 막노동이 부끄러운 직업인가요? 김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부끄럽진 않죠. 하지만 격에 안 맞는 건 사실 아닌가요? 우리 집안이랑은요. 정태수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철수 씨, 제 말 이해하시죠?
상견례 자리에 작업복 입고 오시는 것부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박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노동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떳떳한 노동입니다.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자부심이요? 65세에 막노동하면서요? 노후 대책도 없으시면서 무슨 자부심입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정태수가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정 사장님 진정하세요. 정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정태수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태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 지금 우리 집안 체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태수는 박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상견례에 작업복 입고 오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노동꾼입니다. 거짓으로 꾸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정태수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거짓으로 꾸민다고요?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시는군요. 김순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리며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저 작업복에서 정말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이 빨았어도 시멘트 냄새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머님,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떳떳하게 일하십니다. 떳떳하다고요?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65세에 막노동하는 게 떳떳한 겁니까? 그럼 노후 대책은 뭡니까? 연금이라도 있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무 준비도 없이 늙어서 막노동이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민호 장인어른이 된다고요? 정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정태수는 손을 휘저으며 내쫓았습니다. 나가 있어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정태수는 다시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 같은 분과 사돈 맺으면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습니다. 제 거래처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지요? 박철수가 처음으로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지요. 요즘 세상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소기업이라도 체면은 지켜야죠. 정태수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청업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중소기업 대표 자리에 올라서 사돈이 막노동꾼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순자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호도 명문대는 못 나왔어도 성실하게 일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아들이 장인어른한테 무시당하면 어쩌려고요? 무시라니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제 민호를 무시했나요? 지금 이 작업복 차림이 무시 아니고 뭡니까?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상견례에 이런 차림으로 오는 게 예의입니까? 우리를 깔보는 거잖아요.
정민호가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호 씨, 부모님이 제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수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민호야, 넌 입 다물고 있어. 정태수가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태수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박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노후 대책이 있습니까? 딸한테 짐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집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요?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막노동으로 모은 돈으로요? 병원비라도 나오겠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그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무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민호 장인어른이 될 순 없습니다. 정태수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박철수 씨,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수진 양은 훌륭하지만 당신 같은 장인어른은 저희 집안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님, 정민호가 소리쳤지만 정태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호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정태수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당장 파혼합니다. 그 순간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철수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정태수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우리 나갑시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김순자도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진 양, 당신은 능력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 민호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요. 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빨리 안 일어나? 정태수의 호통에 정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스터 박,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유창한 영어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2세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는 여유롭고 품위 있는 걸음으로 박철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박, 정말 오랜만입니다. 외국인 신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박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였지만 발음이 명확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박철수도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정태수와 김순자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박철수 씨,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철수는 정태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임스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도착했습니다. 서울지사 확장 프로젝트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을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임스는 박철수의 작업복 차림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못하시는군요. 당신다운 선택입니다. 정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막노동꾼인 박철수가 외국인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외국인은 경호원까지 대동한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김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외국인 누구예요? 박철수 씨가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고요? 정태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죠. 제임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태수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아, 가족 모임 중이셨군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제임스를 소개하기 전에 정태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임스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톰슨입니다. 글로벌 건설 그룹 회장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로벌 건설 그룹, 그 이름을 모를 건설업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건설 회사 중 하나였죠.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회장님.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중소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정중하게 악수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박철수에게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박철수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족 모임 중이라서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이 먼저죠. 하지만 정말 급한 사안이라서요.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박철수가 제임스와 함께 옆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정태수 일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순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철수 씨가 글로벌 건설 그룹 회장이랑 아는 사이라고요? 정태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박철수와 제임스가 대화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박철수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가 정말 막노동꾼 맞아요? 닥쳐, 민호야. 지금 그게 중요해? 정태수는 짜증을 냈지만 사실 그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박철수와 제임스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역시 당신의 조언은 정확합니다. 제임스는 박철수와 함께 다시 정태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태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태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미스터 박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희는 사돈 관계가 될 뻔했습니다. 정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될 뻔했다고요? 네, 저희 아들과 박철수 씨 따님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태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제임스가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노동꾼이라서 체면에 안 맞는다고 파혼하셨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막노동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임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미스터 박이 막노동꾼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요? 제가 듣기로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제임스는 박철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미스터 박, 제가 이분들에게 당신을 소개해도 될까요? 박철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정태수 일가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철수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요? 정태수가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글로벌 건설 그룹 아시아 지역 부회장을 30년간 역임하신 분입니다. 제임스의 말에 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믿기지 않으시나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수 사진과 함께 그의 경력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박철수 부회장은 1985년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우리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했고 2000년대에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리했죠. 정태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순자는 입을 가리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진행한 프로젝트만 200개가 넘습니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건설에도 참여했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건설업계의 전설입니다. 정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부인을 잃은 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은퇴했습니다. 제임스는 박철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죠.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입고 계신 작업복은 봉사활동입니다. 박철수가 처음으로 직접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힘든 일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했으니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시했던 일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세죠. 정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막노동꾼이라며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수십 배 큰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가 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정태수 씨, 당신은 중소건설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천 프로젝트 말씀하셨죠? 500세대 아파트 단지요. 네. 그 프로젝트, 집안 안전성 문제로 곧 취소될 겁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이 검토했던 건입니다. 하지만 집안 안전성 문제로 포기했죠. 연약 집안에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철수가 이미 10분 전에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 조만간 큰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시공 중에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죠. 정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세요. 미스터 박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는 박철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의 전문가니까요. 정태수는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태수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는 박철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스터 박,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일 서울지사에서 뵙겠습니다. 서울지사예요? 박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고문 계약서에 서명하실 거잖아요. 잊으신 겁니까? 박철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깜빡했네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현장 일에 바빠서 잊으셨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제임스는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따라 나갔죠. 레스토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태수 일가는 박철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계속 식사하시죠. 정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박 부회장님. 정태수는 이제 박철수를 다르게 호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김순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부모님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씨, 앉으세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정 사장님, 저는 제 직함이나 과거 경력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짐작도 못했습니다. 짐작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막노동꾼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제 직업이 하찮다고 생각했죠.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막노동꾼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직업을 멸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민호와 수진 양 꼭 결혼시켜 주십시오. 박철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정민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제 아버지를 모욕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양,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희 실수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정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막노동꾼이었어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아버지를 깔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진 양,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님, 저는 제 과거 경력이나 재산으로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막노동꾼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막노동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파혼을 선언했겠죠? 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제 정체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직업과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결정해라.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진은 정민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정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부모님 앞에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요. 박철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수가 황급히 일어나며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 사장님. 박철수가 정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박철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정태수 일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와 수진은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부회장님? 62세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죠. 박철수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민석이? 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어쩐 일인가?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을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강민석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강민석은 박철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께 배운 걸 실천하고 있죠. 박철수가 명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건축? 내가 만든 거구나. 네, 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양건축이요? 제가 아는 그 회사 맞나요?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건축 설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중견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장이에요. 강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장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회사 이름을? 수진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회사 알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이직 생각 없으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실장급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부회장님 따님이시니까 특별히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가 강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내 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마. 실력으로 평가해줘. 강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부회장님. 수진 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짜 실력으로 뽑겠습니다. 강민석이 웃으면서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말씀하신 제자세요? 그래,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다. 박철수는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굳이 더 자랑할 생각은 없었죠. 강민석은 그런 박철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본인 자랑은 절대 안 하셨죠. 대신 직원들 공은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강민석의 말에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냥 옛날 얘기다. 중요하지 않아. 박철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조금씩 벅차올랐습니다. 막노동꾼이라고 모욕당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존경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호텔 문 쪽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구겨진 양복 차림에 숨을 헐떡이며 로비를 둘러보더니 박철수와 수진을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 수진아. 정민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 씨, 왜 왔어요? 대답은 냉정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아까는 내가 정말 겁이 났어. 정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철수와 강민석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 내가 나서면 더 망칠까봐.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수진의 한마디가 정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숨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랬다고 했죠. 책임질 일 생기면 윗사람 뒤에 숨고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 미웠다고요. 그래, 그래서 싫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 그럼 오늘은요? 아까 레스토랑에서 제 아버지 모욕하실 때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까지 남 눈치만 보는 남편이라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확실히 본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내 평생 오늘 같은 일 없도록 할게. 아버지께도 맞서볼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진이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도 조용히 자리를 피해 소파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진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만큼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요. 그렇게 할게. 나 진짜 바뀔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호 씨.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뀐다고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겪은 모욕, 제 아버지가 들으신 말,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거예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를 사랑해 준 것도 알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사랑은 결국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니까요. 정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짚듯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아니, 박철수 아버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박철수는 천천히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곤한 듯한 깊은 연민이 어렸습니다. 민호 씨,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네도 이 사회가 만든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체면, 남의 시선, 그런 것에 짓눌려서요. 그럼, 하지만, 박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내 딸의 평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지금 자네 모습은 내 딸을 지켜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철수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네가 정말 변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연습을 내 딸 인생으로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수진이 살짝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철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기 전에 이 정도에서 끝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지금이라도 아버님과 어머님께 맞서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라 민호 씨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민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수진아,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오늘 내 모습 평생 기억하면서 살게. 너랑 아버님에게 했던 실수 2번 다시 안 되게 나부터 바꿔볼게. 그 말만 남기고 정민호는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자기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사돈 어른들 말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 잘 버텼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작 울면서 나왔을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오늘 도망친 건 어른 흉내만 내던 사람들이죠.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강민석이 박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예전에도 현장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상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진짜로 노동을 존중하시는 거였습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현장 소장 하나가 그러더군요.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사람 냄새를 잊게 된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신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시멘트 자루도 들어보고 더운 날에 땀도 흘려보니 알겠더군요. 책상 앞에서 계산하던 공기가 얼마나 가벼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부회장님, 사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모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에 온 김에 혹시 시간 되시면 상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임스 회장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네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박철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내 나이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아직 조금은 써먹을 때가 있는 모양이죠. 강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업계가 안 무너집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랑 같은 업계에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박철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건축이 좋아요. 사람 사는 집, 건물, 그런 거요. 그리고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다른 건물 남겨보고 싶어요. 강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태양 건축으로 오세요. 거기서 한번 해봅시다. 다만 부회장님 따님이라고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더 좋아요. 수진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수진이는 일단 지금 회사 일 정리하고요. 민석이는 그동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단 간판만 그럴듯한 자리는 안 됩니다.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장에서 부회장님께 배운 거 아직 안 잊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 순간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상견례가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 대신 동료와 제자를 맞이하는 상견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오랜만에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정장을 꺼냈습니다. 넥타이는 망설이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면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 호텔에서 막노동꾼이라 모욕받던 노인이 아닌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수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정장 입으셨네요. 그렇네요. 옷이 좀 낯설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려요. 예전에도 맨날 이렇게 출근하셨죠? 글쎄요. 그땐 정신없이 바빠서 내가 뭘 입고 다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잠깐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레스토랑, 파온, 제임스, 그리고 정민호의 마지막 표정. 아버지, 후회는 안 하세요? 무슨 후회 말입니까? 어제요. 민호 씨랑 파혼한 거요. 박철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일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도 민호 씨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다만 약함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끝까지 남 탓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죠. 나는 민호라는 청년이 어제 처음 자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도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까요? 어제처럼만 피하고 도망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요. 하지만 그 연습 상대가 내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수지는 조금 슬픈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참 욕심 많죠. 사랑도 원하고 존중도 원하고 안전함도 원하고요. 그게 욕심입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잠시 후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장문의 사과와 함께 어제 태도가 부끄럽다는 내용, 그리고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얼굴을 보고 사과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메시지를 읽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박철수는 문자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맙시다. 그래도 사과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어제 들었던 말, 한번 사과한다고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반성했다면 나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회사부터 돌아볼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요? 그렇습니다. 남의 체면만 따지다가 자기 회사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사회의실에서 보자는 내용과 함께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가시는 거예요? 박철수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날은 현장에 나가야죠. 어느 현장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긴요? 내가 일하던 현장이죠. 아직 그만둔다는 말 안 했습니다. 수진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부회장 고문과 막노동 두 개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굳어지더군요. 몸을 쓰면 좋은 생각도 나옵니다. 수지는 그 대답이 너무도 박철수답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박철수는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너는 오늘 회사에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한숨을 쉬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래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회사를 옮길 거라고 정리기간 달라고 하려고요. 강민석이라는 친구 회사로 가겠다고요? 네. 아버지가 합격하면 같이 일하는 거죠. 박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합격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또 다른 곳 찾으면 됩니다. 세상에 회사는 많습니다.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멋있다니까요. 그날 오전 박철수는 서울지사회의실에서 제임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박철수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지만 박철수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 현장에 한 번은 나가봐야 할 텐데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 아니, 철수. 다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십시오. 대신 현장 이야기들을 꼭 회의석상에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죠. 며칠 뒤 수지는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태양건축으로 옮겼습니다. 강민석은 첫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보고 뽑았습니다. 부회장님 따님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수진도 같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버지가 막노동꾼인지 부회장인지에 대해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동료 디자이너로서 받아들였습니다. 퇴근길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수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 자재를 나르는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다가가자 박철수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벌써 퇴근입니까? 네. 회사 바로 근처에 현장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돌아오다 들렀어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너 오늘 회사는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어요.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아버지 직업 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박철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말할래요. 우리 아버지 막노동꾼이랑 건설 고문이랑 2가지 하신다고요. 둘 다 멋있다고요. 박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방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말하세요. 숨길 이유도 없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철골과 비계에 부딪힌 빛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그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그냥 땅이었는데 이러다 어느 날 사람 사는 집이 되잖아요.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는 곳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콘크리트 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인생 쌓는 거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계도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하고는 기초가 잘 안 맞아서 금방 무너지고 어떤 사람하고는 튼튼하게 오래 가고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어긋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금이 갑니다. 오늘 너는 금이 가기 전에 멈춘 겁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일당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꿈은 뭐예요? 지금요. 박철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내 꿈이요?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남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 꿈도 그걸로 할래요. 저도 그런 사람 될래요. 박철수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공한 인생이죠. 가진 게 많든 적든 누가 뭐라 하든요. 노을이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나는 시간, 또 다른 내일의 노동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와 수진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상견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을 털어내고 서로의 진짜 얼굴을 확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막노동꾼이라고 멸시받던 아버지는 딸에게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딸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